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어대한, 바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관련한 내용과 이에 대한 용산의 불쾌함, 분노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대한이라면서 사방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동훈 씨의 발언을 두고 용산에서는 정작 격노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어차피 저거 한동훈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무슨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한테 주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용산 대통령실에선 지금 한동훈 씨가 못마땅해도 한참 못마땅한가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언론을 향해 그것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갈등 양상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꼬라지는 반윤을 넘어서서 전륜이나 마찬가지다. 그러자 한동훈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장동혁 의원은 아니다, 이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 씨가 저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힘을 보탰는데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둘 다 쇼 좀 적당히 좀 해라, 쇼하고 자빠졌다, 나라 일도 무슨 소꿉놀이로 하냐, 정말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비판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씨 입장에선 악재가 터졌는데요.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저녁에 나왔죠. 장예찬 씨와 도태우 씨의 복당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지금 황우여 비대위에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의 일괄 복당을 검토한다는 건데요. 명분은 이겁니다. 당 화합과 단합 차원이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죄다 불러 모은다는 건데, 저런다고 화합과 단합이 됩니까? 물론 나갔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당이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런 식으로 냅다 다 받으면 이게 단합이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싸움이 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당장 장예찬 씨와 도태우 씨도 한동훈 저격에 나섰는데요. 이건 마치 용산을 향해 저 보고 있죠? 저 이렇게 한동훈을 까고 있습니다, 이걸 어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고요. 정통 보수의 가치 타령하면서 한동훈 씨를 맹 비난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친윤 중에 친윤, 끝판왕 찐윤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도태우 씨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재판장에서 한동훈의 감정 동요를 못 느꼈다, 아무튼 명분은 저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자기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씨는 지난 3월에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 있는 거죠. 참고로 이를 두고 조정은 의원은 참 기회주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참고로 그러면서 최근 한동훈 씨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검사 한동훈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검사 한동훈의 모습밖에 안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훈훈 브라더스 네몬에 그렇게 자기 이름 알릴 때는 한동훈 가지고 언플 그렇게 쏟아내더니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정치인입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친윤 유상범 의원도 장예찬 도태우 씨를 두고 굉장히 활발한 민주당 투쟁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빅스피커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 모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고요. 정작 중요한 건 국힘당 내부의 우려 반응입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저 둘이 강성 정치인이라서 욕을 먹었던 게 아닌 거죠. 야설 찬해, 난교 찬해, 아주 끔찍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망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놔서 난리가 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연예인 가지고 야설을 써가지고 정말 나쁘끄럽게 만든 바도 있었는데요.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5.18 북한 개입설로도 많은 논란을 불렀었는데, 이러니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국힘이 희화화되지 않겠냐, 물론 이미 나락으로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뚝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힘 후보로 나가서 이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 사람들도 우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지금 장예찬 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한동훈 저격하면서 자기 정치적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악의적 시도로 보인다, 꼼수 복당 시도라고 얘기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위다, 이렇게 저격했고요. 심지어 다른 청년 정치인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거 당골 우스워지는 거 아니냐. 국힘의 전 상근 부대변인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부터 엄청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저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기고 결국 반 한동훈 스피커로 역할하면 누구든 데려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 장예찬 씨는 도태우 씨를 만나서 저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민주당원들은 얼른 돌아와봐라, 아주 꼴값들 떨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한동훈 저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시장이 거의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거의 10개 중에 7, 8개가 한동훈 씨 비판글이고요. 윤석열 멘토를 자처하던 심평씨도 한동훈 씨를 계속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국힘엔 악몽이 되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AI 같아서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이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한동훈 씨의 말엔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국힘 당내 갈등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하나의 악몽으로 작용할 거라고 지적한 거고요. 근데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미 친윤이냐 아니냐로 사람들끼리 서로 줄 서고 아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봤을 땐 한동훈 씨도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검의 대법원장 추천 타령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준석 때보다도 더 심한 불협화음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고 또 신나게 본인이 몸담고 있던 당을 찾은 이준석 씨 탈당 후에 국힘 행사에 처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든 자리냐? 근데 이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준석 씨도 나중에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려고 생각 중이지 않겠습니까? 속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국힘에서는 그저 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무슨 되도 않는 말장난이 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도대체 지금 국힘 정치인들 입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불안이라든지 뭐 양극화 해소,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등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얘기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권성동 씨는 무슨 조선노동당 아류 타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들 하는 얘기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모든 문제들 내팽개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김건희 씨가 본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익위 내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고 그냥 덮고 끝내려고 했는데 의결 과정에서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나는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담아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권익위 측에선 원래 소수 의견을 담은 적은 없는데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다 하고요. 애초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배우자 알선 수재는 가능하다고 과거에 얘기했던 권익위가 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갑니까? 아예 알선 수재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회의 전날에 김건희 안건을 급히 추가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는 저 종결 결정에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애초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세탁을 해주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건희기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라고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언론에서도 제대로 취재하고 생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건희기의 권위는 박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권익위 게시판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대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문시현 교수가 숙대 총장이 돼서 논문을 제대로 들여다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동문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숙대 재학생들도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전륜이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결국 본질은 최혜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저런 어설픈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꼼수가 있긴 했지만 한동훈 씨가 최혜병 특검을 얘기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에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집중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